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2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는데 한마디로 기가 막힙니다. 한마디로 지 죽을 길을 재촉하는 것 같아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 국민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이 미친 자입니다. 완전히. 한동훈 맞춰도 한동훈의 반응이 나오는데 뻥쳤다 뻥쳤다 라는 반응. 상당히 실망하고 화가 났다.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보고 상당히 실망하고 화가 났다. 발로 뭘 찼다. 발로 막 찬 모양이에요. 여기저기 열받아서 한동훈이가 막 찼답니다. 기자회견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인 부분, 아내의 순수한 면이 있어서 이런 대답. 이게 윤석열의 마음 인식이래요. 아내의 순수한 면 때문에 다 속아서 발생한 일이다. 이런 얘기죠. 이 기자회견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이겁니다. 보면 윤석열이 자신의 범행을 실토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재 추천이 들어오면 국힘공천관리위원회 명단을 전달했다라는 부분. 명백한 자백이죠. 범행 자백입니다. 여러 대통령을 하다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인재 추천이 들어오는데 내가 그것들을 모아서 국힘의 공천관리위원회 명단을 전달했다. 이거 당무 개입이죠. 공천 개입이고 대통령. 그냥 일반 사인이 아니에요. 대통령으로 지가 이런 짓을 했다라고 자복을 한 거잖아요. 명백한 범죄를 실토한 것이다. 자백한 것이다. 둘째는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서 의견을 대통령도 개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대통령의 행위와 일반인의 행위와 이게 같습니까? 대통령의 무게가 같아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공천관리위원장이 그냥 무시할 수 있나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실토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김건희가 부인인데 국정 관련 조언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김건희가 선거도 같이 뛰고 열심히 해서 내가 당선시켜줬는데 돈도 많이 쓰고 이것저것 해서, 그런데 국정 관련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조언 수준을 넘은 거야. 이거 대통령 경호실장도 면접 봤다는 얘기도 들리고 장차관도 면접 보고 누구누구 임명하라 마라 이런, 이게 국정에 관련 조언입니까? 국정 관련 조언, 이게 조언이 아니에요. 조언 정도도 하면 남편의 옷이라든지 연설할 때 표정 관리 뭐 이런 거 이런 조언이야 할 수 있죠. 개인적인 조언이야. 이렇게 좀 해라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인선에 개입하고 장차관의 수석들 면접을 보고 이 경호처장 면접을 보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건 안 되죠. 이거 국정농단이죠. 대통령 폰으로 김건희가 새벽에 문자질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새벽 4시 5시에도 일어나 보면은 내 폰으로 막 뭔가 하고 있다라는 거야. 김건희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뭔 짓을 할지 아냐고요. 대통령 폰으로 지가 하면은 상대방은 대통령이 보낸 걸로 알고 있겠죠. 이건 대통령을 참칭한 겁니다. 김건희가 대통령을 참칭해서 대통령의 폰으로 업무 지시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받은 사람은, 받은 강요들 장관들은 대통령님이 나한테 이렇게 지시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완전한 대통령 참칭이고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관련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명태균 관련된 불법 내용이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회견 내내 2시간 20분 내내 명태균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명태균이 잘못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이거 당장 구속시켜야 되는데도 지 부부를 그렇게 협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좀 이따 볼게요. 상세히. 뭔가 있어요. 거기는. 미쳤습니다. 아내의 처신을 잘못 사과하면서도 의혹은 철저히 방어했다. 부산일보 기자가 뭘 사과했는지 어디둥절. 윤 대통령 국민은 속상하다. 윤다마에 침묵하는 한동훈. 친윤계는 진술하고 소탈했다. 이 미친 자입니다. 추경호 보세요. 진술하고 소탈했다라고 그 대통령 해명에 그런 답이 나옵니까? 또 지적 나온 윤 대통령의 톤앤 매너, 본인이 만족하는 기자회견이다. 여야가 극명한 온도차가 있다. 끌어내려야 윤통 명시와 부적절한 일이 없다. 사과 요구는 모략이고 공천 개입을 반박한다. 이재명 윤 회견에 국민이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윤통 명시와 부적절한 일 없다. 사과 요구는 모략이고 공천 개입은 반박한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법적으로 불가하고 인권유린이다. 이것도 미친 짓거리죠.
10번 넘게 특검을 했다고 지도 특검에 임명돼서 그 자리까지 간 거잖아요. 똑같은 특검법이야. 뭐가 법적으로 불가하고 인권유린이고 반헌법이냐. 완전히 사기쳐먹는 거지 이거. 거짓말이죠. 조국당 윤 담화는 마지막 기회를 날렸다. 탄핵만이 답이다. 윤 제게온 수많은 문자를 아내가 잠도 안 자고 답하더라. 이 기가 막혔어요. 취임 후 폰 바꿨어야 되는데 폰을 못 바꾼 게 죄다.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겠다랍니다. 무기 지원. 트럼프 정부는 트럼프 정부에서 한미일 관계를 낙관한다. 무기를 지원하기 무슨 무기를 지원해요 지금. 트럼프는 24시간 내에 철군하겠다고 난리고 그 관련해서도 좀 이따 제가 볼게요. 명태균 그 와중에 윤상현은 내가 복당시켰다. 함성덕이 나를 보고 미륵보살이라 했다. 윤 사과 보고 지적에 대통령이 팩트만 다룰 수 없다. 양해해달라. 김건희의 대외 활동에 관련해서 구입 관련 꼭 해야 하는 것 아니면 앞으로 중단하겠다. 이것도 단서가 있는 거야. 그냥 중단하겠다가 아니야. 구입 관련해서 이익이 되면 하겠다라는 거야. 기존대로. 미친 자라니까요. 정신 나갔어요. 지금 김건희 때문에 대한민국 부글부글 끓는데 대통령 회견에 여당 내 시각차, 야당 공허한 사과다. 민주당 윤 끝장 기자회견에 알맹이 없는 사과다. 끝내야 됩니다 이거. 미쳤어요. 민주당 김건희 특검 수용 없는 대국민 담화는 제2의 개사과다. 개사과. 아니 구구절면 변명해봐야 소용없어. 이거 특검 하나 받겠다 하면 끝이야. 그거 없잖아요. 개사과다는 얘기죠. 이제 윤석열은 죽었습니다. 아주 개소리 방지위원회에서 제대로 표현했네요. 심적 권력 상태 완전히 죽었어요. 요게 보면은 북한의 김정은, 김일성 사망 시에 저렇게 하잖아요. 보면 자 완전히 미쳤어요. 세상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파괴될 것이다. 개사과 있죠. 예전에 김건희 여러 경력 위조, 학력도 부풀리고 경력도 위조하고 논문도 조작하고 표절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과하다 가니까 개사과 사진을 올렸어요. 지 SNS에 윤석열 김건희 SNS에 요 개사과 사진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선 변명합니다. 실무진이 실수도 잘못 올렸다라는 얘기. 개 같은 소리를 했죠. 똑같은 겁니다. 이번에도 개사과다. 제2의 개사과다라는 얘기죠. 이 윤석열 회견하는데 원래는 무제한 질문을 받겠다고 그랬거든요. 무제한 질문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MBC와 JTBC 요즘에 열심히 보도하는 겁니다. 윤석열 끌어내리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는 특종만 보도하는 두 언론사는 싹 빼고 질문을 한 개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짓거리를 또 해요. 그리고 목이 아프니 어쩌냐 저쩌냐 하면서 2시간 넘어가니까 이제 한 개만 더 받겠다는 운동, 한 개만 또 받겠다는 운동 하면서 끝내버립니다. 그것도 아무 형식 없이 그냥 기자들 질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분야별로 딱딱 나눠요. 정치 분야, 대외, 외교, 정치, 사회, 문화 딱딱 나눠가지고 해당 주제에 관한 질문 이것저것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질문을 받은 게 별로 없죠. 또 질문에 대해서 제 반박, 제 질문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받았어요. 이 인간들이 철저히 계획을 짜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알맹이 없는 회견이었죠. 질의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근데 중요한 게 있는데 보면 이 회견 내용 중에 명태균 관련해서 명태균이 잘못했다. 저놈 구속시켜야 된다. 저놈 나쁜 놈이다. 라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 보니까. 공천 개입,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윤석열의 입장 보면은 명태균 관련해 부적절한 일도 감출 것도 없다. 변명하게 명태균 관련 부적절한 일도 감출 게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불법 여론조사를 81회나 또 여론조작된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81회나 공짜로 해주는데 왜 부적절한 일이 하나도 없어. 미친 짓이죠. 완전히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명태균 선거 초입에 도움 줘 수고했다는 이야기 한 것뿐이다. 명태균이 선거 초입에 도움을 줘 수고했다는 이야기 한 것뿐이다. 이것도 이상한 얘기예요. 이것도 5월 9일자 2022년 5월 9일자 녹취록이 공개되니까 변명입니다. 그게 선거 초입에 도움 줘 수고했다는 이야기냐고. 그게 김영선 공천 줘라라고 얘기했다라고 하고 분명히 명태균은 납작 절하잖아요.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아니죠. 이게 대통령 축하 인사 전화가 아니었어요. 보니까 헛소리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 해달라는 얘기 한 적 없어. 조작할 이유 없다.
이것도 이상한 얘기죠. 명태균 녹취록에 보면은 윤석열이가 빨리빨리 갖고 와달래. 처음에는 명태균이 지가 윤석열 김건희 꼬시기 위해서 지가 스스로 알아서 해줬죠 몇 번. 그런데 나중에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빨리빨리 가져와라. 독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 원리 원칙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 뿐 누구를 공천 주라고 얘기해본 적 없다 이 얘기죠. 원리 원칙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 뿐 지금도 이거 핑계를 대는 거야. 지가 김영선 공천 주라고는 얘기는 원리 원칙에 대한 이야기다. 대통령이 한마디가 무게가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게 틀리다니까 일반인의 무게와. 그것은 압박이고 협박이라니까 공천 주라고. 그러니까 줬잖아. 누구를 공천 주라고 해본 적 없다. 이것도 입벌고 거짓말. 특검 반대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는 절대 아니다.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이걸 특검을 거부하는 거 달라는 얘기인데 아내에 대한 사랑 진짜 김건희에 대한 사랑 진짜 사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권력욕 두 사람이 범죄 공동체 아닙니까? 그것을 똘똘 지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것이지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김건희를 사랑이 저도 없다고 봐요. 공감해요. 실질적인 부부인지도 모르겠어. 이 두 사람이 나는. 그런데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관련해서 한번 자 저는 이게 명태균이 오늘 이제 특검에 창원지검에 출석을 하는데 둘이 짜고 친 것 같아요. 짜고 친 거. 윤석열이 담화문에 하나의 어떤 저기를 암시를 주는 거죠. 명태균과의 소통의 창구로 저걸 쓰지 않았나 싶어요. 이 기자회견을. 자, 이 윤석열, 김건희와 명태균 간의 그동안에 대통령실을 통하든 제3자를 통하든 함성득 교수 등 누구를 통하든 간에 계속해서 범죄 협상을 해왔다니까. 나 빼줘라. 나 구속시키지 마라. 계속 그렇게 협박했잖아요. 2달 내내 그거야 기조가.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암시를 준 거죠. 확실하게 언론에 대고 선포했잖아요. 국민한테 대고 선포했잖아요. 명태균 나 구속 안 시킬게. 이 얘기가 다른 거 아니지 않아요? 이 기자회견 내용이 구속시킬 만한 건 아니야. 명태균도 크게 잘못한 건 없어. 라는 얘기잖아요. 명태균도 아니나 다를까 화답을 합니다. 저의 경솔하는 언행 때문에 공개된 녹취 내용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렇게 명태균이 기자회견 다음에 이렇게 써요. 그것은 둘이 범죄에 대한 서로 모의를 감추기 모의. 얘는 나는 더 이상 앞으로 폭로 안 할게요. 대통령은 그래 명태균 좀 진정해. 너 괜찮아. 너 크게 잘못한 거 없어. 명태균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런 얘기예요. 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보니까 관련된 영상 한번 볼게요. 태균 씨를 자극하지 않고 예. 나와 이 와이프에 대한 거는 까지 말아라. 네. 위험한 짓 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경고성, 이 사실은 기자회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이제 거죠. 진짜 선문답처럼 말씀하셨지만 그걸 아마 명태균 씨는 알아들었겠지. 저걸 정확히 해석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지금 내일 기자회견, 내일 그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이런 행동하나, 제가 좀 들은 바에 의하면 원래는 명태균 씨 보고 더 일찍 오라 그랬대요. 6일 날인가 뭐 그렇게. 근데 나 8일날 가겠다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자, 벌써 창원지검에서는 일주일 전에 오라고 됐는데 안 가고 8일날 가겠다, 기자회견 보고 가겠다라는 얘기죠. 보니까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 느낌이 난 거죠. 7일날 대통령 기자회견을 듣고 가려나 보다. 아직까지는 이제 뭔가 이렇게 지금 딜할 SOS 관련해가지고 뭔가 있나 보다.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조금 의문스러웠는데. 네. 실제 저런 행동과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과 본인이 막 하고 있는 행동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니까 이거는 뭔가 했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똑같은 느낌인데요. 명태균 씨 본인이 지금까지 그렇게 막 나댄 거는 SOS였다. 그렇죠. 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려달라는 얘기였다. 맞아. 이렇게만 말해달라 그러면서 수위를 확 낮춥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혜경 씨하고 이제 양심 선언하시는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고, 네. 세 번째는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김소연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여기를 했는데 여기는 정권하고의 대화 협상하는 한 라인으로도 이 황우여 대표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봉규 TV도 나갔는데 이봉규 씨가 자기는 대통령이랑 전화하는 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명태균 씨가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김소연 변호사다. 이 김소연 변호사는 황우여 전 의원의 소속 사무실의 변호사다라는 얘기고 극우 성향의 유튜버 이봉규 채널에 출연해서 이봉규 씨는 윤석열과 소통도 되는 사이다. 그러면서 이 김소연 변호사의 일성이 무죄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명태균이 무죄다. 그러니까 썼다라는 건데 뭔가 이상해요. 뭔가 짝짝꿍 맞는 거예요. 말 맞추기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런 스탠스가 나온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대국민 대국민 기자회견, 사과 기자회견 하는데 명태균에 관한 내용이 알맹이 빠진 내용밖에 없어요. 그것을 봐서는 이 대국민 기자회견조차도 지들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자, 충격적인 내용이 폭로가 되는데 김규환 CBS 논설 해설위원이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합니다. 이 윤석열이가 명태균한테 사과 전화까지 했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대통령 당선 이후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연락한 적 없다라는 얘기 또 거짓말입니다. 보세요. 사실은 이 여사님께서 대통령의 뭐 문자도 뭐 대신 보낼 정도라고 하지만 이 부적절한 사적인 문자 소통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명태균 씨하고도 대통령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거의 뭐 일상적인 거 뭐 몇 개 안 한 것 같다. 와이프도 여사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요. 무지하게 많이 연락하셨습니다. 명태균 씨하고 여사님하고.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님께서 2022년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에 입주한 이후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와이프하고 더 이상 통화하지 마라고 혼나고 화를 내고 끊었다 그러잖아요. 예. 그 이후에 하나가 더 있는데 안 알려진 게 있습니다. 아, 뭐죠? 그 다음날 대통령이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요. 이게 윤석열의 실체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한테 전화해서 사과했답니다. 명태균 모르셨죠? 명태균 제가 이건 씨한테? 공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충격적이네요. 명태균 씨한테 다시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갖고 명태균 씨가 그래요. 전 장모님 전화도 오는데 왜 화내세요? 그러니까 미안해 하고 사과를 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몇 번 연락 안 하셨다는 해명도 믿기가 거짓말. 어려운 거죠. 우리 당선 이후에 연락하지 않았다는 건 거짓말. 윤석열께서 명태균 씨와도 직접 통화하셔서 취재도 하셨군요. 네. 예. 그 제가 얘기가 중요해서요. 명태균 그 목소리 들려드려요? 예. 얘기가 중요해서요. 명태균 그 목소리 들려드려요? 예. 녹취가 있다라는 얘기죠. 예. 녹취가 있어요. 뭐 김규환 씨가 저 거짓말하는 거 본 적 없어요. 거의 다 사실만 얘기하시는 분이죠, 저분도. 자, 트럼프가 당선됐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보세요. 윤석열이 이제 방했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트럼프가 윤 대통령을 빨리 만나고 싶다고 언급. 호들갑 떠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이 트럼프는 이 윤석열을 포함해서 전 세계 정상 70명과 통화를 했답니다. 푸틴과도 통화한답니다. 자, 그런데 어쩝니까? 윤석열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슨 살상용 무기를 보내느니 마느니 그러고 있는데, 자, 젤렌스키 어쩌나 트럼프 팀은 영토 포기, 나토 20년 유예를 제안을 했다랍니다. 트럼프는 24시간 이내에 철군하겠다. 우크라이나에서 돈 더 이상 대주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윤석열 정말로 폭망했습니다. 폭망했어요. 지금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전쟁을 원하는 거죠. 윤석열은 빨리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켜야 지가 대통령직을 한 번 더 하든 탄핵을 안 당하든 깜빵을 안 가게 생겼는데 이 지금 뜻하지 않게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예요. 당선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거의 폭망 수준인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 윤석열 이거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빨리 쫓아내야 돼 이거. 나라 망하고 국적이 망합니다.